안녕하세요. 주식차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주 동안의 주요 일정들을 전부 짚어보면서 단순 일정 정리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할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거래일이 짧고,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얇아지면서 작은 수급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면 실수하기 쉬운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이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9일 미국 증시는요, 선물 옵션 만기일 수급에 AI 관련 호재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S&P 500이 옵션 시장의 핵심 구간인 6,800선을 힘있게 넘겼고, 이후에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횡보했지만 마감까지 상승 흐름은 유지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오라클과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쪽에서는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챗GPT 모바일 앱이 출시 31개월 만에 누적 소비자 지출 30억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AI 산업의 실제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최근 나오던 오픈 AI 가치 논란을 다소 잠재워줬습니다. 이 영향으로 AI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전달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금리나 달러가 크게 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어서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 이 이슈는 주식보다는 채권과 환율 쪽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리하면 이날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 수급이 지수를 떠받치고 AI 호재가 종목 상승을 이끈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만기 수급이 끝난 다음 주부터 그동안 미뤄졌던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리밸런싱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2월 21일 일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인사인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일 갈등이 다시 부각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현직 간부가 대만을 방문하고 심지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의 면담까지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지만 사실 월요일 장의 분위기는 일요일 뉴스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부각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은 방산과 조선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그리고 LI진엑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들은 월요일을 대비해서 관찰 리스트에 올려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날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매매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갭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뉴스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시초가 이후 눌림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방산이나 조선주는 특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초가가 과도하게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시초가 추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삼진어묵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삼진식품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 확정 공모가는 7,600원, 총 공모 주식수는 200만 주입니다. 삼진식품은 어묵 제조와 유통, 그리고 어묵 베이커리 매장 운영까지 하고 있는 어육 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상장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아니라 수급입니다. 시초가에 무작정 들어가면 변동성에 바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는지, 고점에서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아주 짧게 대응하거나 아예 관망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와 함께 동원 F&B, CJ제일제당, 사조산업이나 사조시푸드 같은 식품 관련주들은 섹터 심리 차원에서 같이 관찰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중국 부동산 대형 업체인 왕커의 채무상환 기일 연장과 관련한 채권자 표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안이 부결된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이자 지급과 유예기간을 결합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2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채무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결과에 따라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이슈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나 LX인터내셔널, 고려아연처럼 중국 경기와 원자재에 노출된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중국 노출 섹터는 관망 위주로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환율이 튀는지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의 선도함 건조업체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7조 8천억 원 규모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경쟁해왔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전형적인 승자 독식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결과 발표 전에 베팅하지 말고 결과가 나온 뒤 승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표 직후 급등이 나오더라도 첫 파동은 추격하지 말고 눌림이 확인된 뒤 두 번째 파동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전투체계 관련 종목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공개입니다. 이 이슈는 한국정보인증, K사인 같은 인증주, 갤럭시 하모니트리, 다날 같은 결제 핀테크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주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는 뉴스 한 줄에 급등하고 급락하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가기는 금물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틀, 사흘 연속으로 붙는지 확인한 뒤 짧게 대응하거나 관망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하나 36호 스펙과 미래에셋비전 스펙 11호의 신규 상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측 매매를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3분기 GDP 최초 집계치, 신규 주택 매매, 산업생산 지표가 한꺼번에 나오고 국내에서는 철도노조 총파업 이슈도 있습니다. 화요일의 핵심은 지표, 환율,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 지표 발표 이후 금리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대형주 중심으로 방향성을 보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파업 이슈는 단기 변동성 재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매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은 연휴 전 마지막 본격 거래일입니다. 리브스메드가 신규 상장하고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는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자율주행 기술을 점검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휴 전에는 거래 대금이 줄면서 주가가 과하게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면 일부라도 현금화하고 연휴 이후까지 가져갈 종목만 남기는 정리의 날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율주행 이슈 역시 급등 추격보다는 이슈의 지속성을 확인한 뒤 눌림에서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국내외 대부분의 증시가 휴장합니다. 매매는 할 수 없지만 다음 거래일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점검과 손절 기준,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정리해두는 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국내 증시에서 배당주 매수 시한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매수 체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받으려고 오늘 들어가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조정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배당주는 시한일에 수급이 몰렸다가 배당락 이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실적, 그리고 저평가가 함께 있는 종목 위주로 관찰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 통신주, 정유주들이 대표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1일 지정학 이슈 체크, 22일 이벤트 집중, 23일 미국 지표와 환율, 24일 연휴 전 정리, 25일 휴장 준비, 그리고 26일 배당 시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흐름만 잘 지켜도 연말장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릴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도 차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